옵저브의 공부 시스템을 알려드릴 겁니다. 총 3단계인데 왜요? 형빈이. 예습, 그 다음에 수업, 그 다음에 복습이랑 과제라고 할게요. 과제가 있는데, 자, 예습할 때 일책으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강요해요. 푸세요. 왜냐면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생각할 시간을 안 주고 슉 풀 거예요. 알고 있다는 수준으로. 오케이? 근데 내가 문제를 풀고 있을 때 선생님 저 이해가 안 됐어요 라고 한다거나 문제를 아예 안 읽었다거나 그러니까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미리 해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해했는데 어떻게 풀지 모르겠다. 그걸 내가 도와주는 거고 문제를 아예 이해조차 하지 않았다. 읽지조차 않았다. 그러면은 수업을 못 따라오게 되는 거니까 웬만하면은 일책을 다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근데 그 자기가 쓴 방법이랑 쌤이랑 게 달라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면 그건 돼요. 그렇지. 그런 건 질문해도 되죠. 그래서 일책에서 풀고 그 다음에 내가 수업에다가 그거를 이제 필기해 준다거나 중요 개념이라거나 사실은 수학하에서 엄청난 스킬은 많지 않습니다. 좀 이따 언급할 수도 있겠는데 수학하의 그 스킬적인 비율은 수투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말은 수투를 가면은 그 한 15줄 풀 수 있는 것을 3줄 만에 풀 수 있는 스킬들이 많은데 수화는 그냥 논리 과정이어서 뭐 많이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좀 잘 풀 수 있는 형식이라거나 느낌적인 부분들을 내가 많이 알려줄 거고 걔를 필기를 하는데 빠른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일책에다가 대충 적으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이 책에다가 내가 풀어준 거랑 내가 써준 개념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쁘게 다시 적어서 완벽 필기, 이쁜 필기. 이를 하는 게 과제예요. 이거를 검사를 할 거예요. 1책에다가는 정말 낙서처럼 해도 되는데 2책에다가는 이 책이에요. 2책. 2책에다가는 엄청 이쁘게 푸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은 너희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단원당 대충 30-40문제 있단 말이에요. 대충 30문제라고 할게요. 30문제가 있는데 그게 총 5단원 있으니까 150문제가 되잖아요. 5주 동안 150문제. 많지 않죠? 그래서 추가 교재가 들어갑니다. 과제로 고증이 사서 푸세요, 여러분. 이거는 검사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잔소리는 계속 할 거고 고쟁이를 사서 알아서 그 단원에 맞춰서 푸시고 여기서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또는 미리미리 풀어봐도 상관없으니까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고쟁이 정도를 풀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 2등급은 좀 어렵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고쟁이를 풀기 위한 스킬들은 제가 다 그 CF에서 개념에서 다 설명을 했어요. 오케이? 저는 고쟁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좀 쉬운 거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자이스토리를 사면 돼요. 자이스토리의 절반은 CV에 있습니다. 오케이?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사가지고 시중 문제를 풀면서 실전적인 경험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문제수 많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풀어야 돼요. 5주 안에.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흘러가면 좋을 텐데 내가 개념이 안 됐어. 그날 좀 안 나왔어. 개념 부분에서 좀 약한 부분이 있으면은 노트 필기 다시 시킬 겁니다. 여러분 CF에다 썼던 거 있죠? 그거를 다시 시킬 거예요. 왜냐면은 개념이 되어 있어야 문제를 풀면서 성장을 하는 건데 개념이 안 되어 있으면 대화가 안 돼요. 우리가 앞으로 영어 공부를 한 다음에 영어로 회화를 하려고 했는데 영어를 아예 몰라. 영어를 말할 수 있는데 어떤 토픽에 대한 단어를 몰라. 그럼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식으로 뭐 사전식으로 다른 식으로 돌려서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영어 자체를 몰라. 그러면은 개념 우리가 뭐 대화나 그런 질적인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적인 부분은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노트 필기를 개념을 다시 인강을 들으면서 노트 필기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 수업을 계속 따라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생각 이상으로 좀 더 빠르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없죠? 수업 편제는 고1이 지금 없는데 고1 과정에 맞춰서 할 거예요. 해서 뭐 먼저 해줄 얘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1이 돼가지고 중간고사를 보면은 한
50% 정도는 시험 범위가 집합에서부터 중간고사 범위에 중간고사 집합에서부터 여러 가지 함수까지가 보통 시험 범위가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뭐 학교에 모질이가 많아가지고 진도가 빨리 안 나갔어. 아니 선생님이 잘 몰라서 진도가 안 나갔어. 그런 데도 있단 말이에요. 한 10% 정도는 원방에서부터 원의 방정식 수학상 수학상도 안 끝난 상태로 1학기가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존나 꼴통 학교 아니에요? 아니 학교마다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원방에서부터 집합, 명제, 그리고 절대부등식, 보통 절대부등식까지 시험 범위인데도 있고, 오케이? 근데 더 꼴통이라고 말 안 할게요. 그냥 씹쓰레기 학교. 아니 그렇게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옛날 선생님들은 그 정석 보면 알잖아요. 옛날에는 원의 방정식이 수학 상에 없었어요. 그렇게 수업 준비를 했었는데 근데 교육 과정이 바뀌었는데 그 수업을 바꾸지 않은 거지. 지금 어르신들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정석을 더 좋아하는 것도 있고 해서 실제로 도형의 방정식을 아예 진도를 안 나가서 수학 하에서부터 도형의 방정식을 진행하기도 해요. 도방부터 하면은 그러면은 절대부등식까지 가기도 힘들겠죠. 그래서 한 집합이나 명제까지만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럴 수도 있어요. 도감 안 나갈 때 뭐예요? 응? 도감 안 나갈 때 그럼 뭐예요? 그 앞에 거 더 열심히 했겠지. 도방이 뭐야? 도형의 방정식, 아,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것들. 그래서 대부분 여기니까 이걸 기준으로 뭐 여러 가지 함수까지 공부한 다음에 아마 중간에 쉬거나 3학년 2학기나 뭐 1학년 2학기 내신 대비하거나 그럴 예정이긴 합니다. 알겠죠? 함수까지 끝나고 나서 이것만 있냐? 아니에요. 이제 더 옛날에는 순열과 조합이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1학년 쟤는 중간 기말 다 있잖아요. 저희는 기말밖에 없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사정 봐서 다소결로 하길 예정이긴 해요. 그때는 내가 잘 짜볼게요. 왜냐면 1학년 2학기가 내신이 뭐 충분하면은, 실력이 충분하면은 뭐 조금만 해줘도 되겠죠? 아, 저 안 돼요. 응? 저 안 돼요. 뭐 주말 보충 때 해요. 그래. 미안. 그러면 그 일정은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인원이 있고, 이렇게 인원이 있으니까, 최종적인 목표는 그 고1 기준으로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날 때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수원 개념을 나갈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빨리 끝내고 한 번 더 복습을 할지, 아니면 좀 천천히 할지. 근데 저는 빨리 끝내고 다른 거 하나를 더 하는 걸 좋아해서, 제 희망사항은 정말 5주 만에 이거를 싹 끝내고 그 다음에 남은 기간에 계속 모의고사를 반복으로 보는 겁니다. 고2, 3월을. 그럼 포인트 쫙쫙 쌓이겠죠? 있는 기회. 아무튼 뭐 다른 거는 그 순열과 조합을 먼저 하기도 해요. 순조, 그 다음에 집합, 그 다음에 뭐 명제 이렇게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미쳐 날뛰어가지고 도방, 순조, 집합, 명제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엄마이진 학교. 2학기를 가게 되면은 그 학교마다 성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안타깝죠. 어쩔 수 없죠. 우리 학원의 입장으로서는 그냥 맞춰가야 할 뿐이고 아무튼 이거 다 고려해 가면서 문제를 풀 건데 이거를 말해준 이유는 헛소리 하려고 말을 한 게 아니라 순열과 조합이 생각보다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개념을 아는 거랑 문제를 푸는 거랑 좀 다릅니다. 다른 단어도 마찬가지긴 한데 특히나 순열과 조합이 그 생각의 사고의 흐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만들어져 있으면은 힘들어요. 저번 수업 시간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남자 4명, 여자 3명이 이웃하지 않고 앉을 경우의 수를 찾아라 라고 했는데 내가 바로 기억하지 못하고 좀 멍 때렸죠. 오케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방법을 찾았던 게 남자 4명을 아무렇게나 먼저 세운 다음에 그럼 얘가 일단 4 팩이 되겠지. 여자 3명을 하나, 둘, 셋, 넷, 5자리 중에 3개를 고르면 되는 거잖아. 얘를 5 포미테이션 3으로 생각하면은 바로 풀립니다.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나잖아요.
오케이? 생각이 안 나면은 답이 없죠.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넷, 다 7자리인데 여자 3명이 떨어져서 앉을 경우의 수를 하나, 둘, 셋 이렇게 구하고, 그리고 하나, 둘 이렇게 구하고, 여기 그럼 다 했으니까 하나, 이렇게 하면은 개판이 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걸 바로 보자마자 생각이 날 그 사고의 흐름을 해봐야 되는데 경험치가 낮으면 안 됩니다. 해서 결론은 뭐냐? 순열과 조합 한 단원이 대충 30, 40문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하루에 하나씩만 풀어보세요. 그러면 한 4주쯤 지났을 때 그 단원이 미리 다 끝나 있을 거예요. 뭐 몰라서 못 풀 수도 있겠지. 근데 환다를 찾아보든 답안지를 찾아보든 해가지고 하루에 한 문제씩만 풀어보세요. 그 감을 익혀야 되니까. 알겠죠? 해서 추가 숙제입니다. 검사를 하거나 그러지 않을 텐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은 제가 프린트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해서 순열과 조합 한 문제씩. 워크북 뒤에 마지막 단원이란 말이에요. 한 문제씩만 풀어보세요. 매일매일. 그럼 한 달이면 다 풀게 될 테니까. 그래서 그 감을 잃지 않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답안지를 봐도 되고 환다를 봐도 돼요. 어차피 내가 수업하면서 그 방법이 맞다 라고 하면 그 방법 맞으면 되고, 근데 대부분이 수학 하에는 그러지 않지만 수원수트쯤 들어가게 되면은 환다에 있는 모든 풀이보다 제가 더 나아요. 수학 상에서도 한번 말했죠. 막 어디 의예과, 어디 서울대 어떤 과가 풀어주는데 엄청 귀찮게 풀었는데 저는 한 3줄 만에 풀고, 그 사람이 한 10줄 만에 풀었는데 저는 한 3줄 만에 풀고.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풀어도 안 틀리거든. 그거 틀려요? 아니요. 저는 그거를 다 거쳐왔죠. 그렇게 100문제를 풀어보니까 어라? 이렇게 풀면 더 좋은데? 를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틀리질 않고 실패해 본 적이 없으면은 안 고쳐요. 근데 그런 인간들은 이제 물론 나보다 수학도 잘하는 서울대 사람도 많아요. 수학으로만 따지면, 그 고등수학으로만 따지면은. 걔들은 그렇게 막 이런 사람 진짜 있다니까? 1부터 100까지를 더하라고 해. 나는 뭐 100일 내가지고 5,050 하잖아요. 머릿속으로 1, 2, 6, 그 다음에 3, 5,050 하는 인간이 있어요. 본 적이 있어요. 미친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틀린 적이 없어. 그러면은 스킬을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인간이 진짜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경험들을 다 해봤고 이런 인간들도 다 만나봤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가장 효율적인 거, 그리고 처음부터 스킬적인 거 알려주면은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처음에는 개념, 그 다음에 스킬, 그 다음엔 또 이거 옵저브, 여러분들하고는 할지 모르겠지만 옵저브 스텝 2 또 있어요. 더 극한의 스킬들이 있는데 걔는 출제 빈도가 정말 작아요. 여러분들 내신 문제가 뭐 대충 30문제라고 하면은 한 5년에 한 번, 150문제 중에 한 번 나올 법한 그 정도 빈도로, 5년 아니다, 3년에 한 번, 100문제 중에 하나 정도로 나올 유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형을 보자마자 풀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를 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 써야 된다? 그건 시간 낭비죠. 그래서 스텝 1 정도를 잘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서는 스텝 2를 알려줄 겁니다. 자, 그럼 다 풀어봤으면은 바로 시작할 겁니다. 집합부터 보겠습니다. 집합부터 볼 건데, 우리가 많이 공부했었잖아요. 집합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원소들의 모임이고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이런 설명 하나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여러분들은 이미 개념 공부를 이미 익혔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를 좀 더 빨리 푸는 스킬들을 알려주는 거니까. 자, 근데 집합은 결국 원소 하나하나 나열하는 문제보다는, 그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변별력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좀 중상위권이 되기 위해서는 원소 나열법 같은 게 아니라 조건 제시법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원소 나열법을 틀리는 사람이 있다? 친구가, 만약 그 사람이 친구면은 잘 사귀어두세요. 여러분들의 밑바탕이 되어줄 겁니다. 여러분들 CV에서 풀었던 그런 2, 3점짜리 문제들 있잖아요. 원소 나열법 해가지고 뭐 교집합이 이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원소를 구하라, 이런 거 틀린 사람 있으면은 감사히 여기세요. 항상.
여러분들이 상위권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하위권이 필요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감사히 여기시고 업신여기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각광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문제를 틀리는 사람이 있다? 그 공부한 사람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중상위권 또는 상위권이 되고 싶어서는 말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조건제시법을 잘 읽고 나서 그걸 이해한 다음에 뭐 원소의 표시로 나타내든가, 내가 원소 표시로 나타낼 수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 어려운 문제들 중에서는. 오케이? 그러면은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일단 일반적으로 원소 개수로 나눠볼게요. 원소 개수가 유한계면은 이걸 가지고 연산했을 때 웬만하면은 표를 그리면은 해결이 됩니다. 오케이? 유한이라는 게 뭔지 알고 있죠? 셀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뭐 1, 2, 3, 4 이렇게나 적당히 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원소 개수가 무한계라고 생각하면은 얘는 표로 안 되고 특별한 방법을 써야 됩니다. 뒤에서 알려줄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들면은 자, x가 2 이상 3 미만인 정수다라고 하면은 딱 2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말은 이렇게 하긴 했지만 2를 가지고 블라블라 생각하면 되겠죠? 오케이? 왜냐면 얘는 딱 2인 거 알고 있고 셀 수 있으니까. 여기 써놔야겠다. 정수. 근데 x의 범위가 2 이상 3 미만인 유리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얘는 셀 수 있나요? 없죠? 그럼 이걸 가지고 유리수 하나하나 체크해 본 다음에 원소를 써본 다음에 비교한다거나 교집합한다거나 이렇게 문제를 풀면은 틀리겠죠? 그 어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렇게 표로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은 다음번에 알려줄 테니까 뒤에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유한 집합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줄게요. 얘들은 뒤에서 말할 거지만 어떤 특별한 논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유제 1번 보겠습니다. 항상 업자분은 여러분이 풀 수 쉬운 문제는 없어요. 최소 쉬운 4점 정도가 됩니다. 다 논리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유제 1번 보겠습니다. A1 이렇게 되어 있고 AN 플러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었을 때 A4를 구하라 라고 했단 말이야. 오케이? 이게 뭐냐? 곱해가지고 만들어진 모든 원소가 AN 플러스 1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A2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1, A1 해가지고 A1과 A1 해가지고 모든 원소들을 곱해서 만들면 되겠죠. 오케이? 귀찮지만 표로 하는 게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저는 똑똑해가지고 표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돼요. 지금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해서 A1의 원소는 0, 1, 2이고 A1의 원소도 0, 1, 2니까 곱해가지고 얘는 0, 0, 0 곱해가지고 0, 0 그리고 1, 2, 1 그리고 4, 2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이거를 종합해 보면은 A2의 원소는 0, 1, 2, 4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쭉쭉 해가지고 A2, A3를 구하면 되겠죠. A3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A1과 왜냐면 A1과 AN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순서도 이 문제에선 중요하지 않지만 다른 문제에선 중요해집니다. A1과 A2를 곱할 거예요. A1의 원소는 0, 1, 2 A2의 원소는 0, 1, 2, 4가 될 테니까 곱해서 0, 0, 0 이것도 반복 그 다음에 1, 2, 4 2씩 곱해져 가지고 2, 4, 8 이렇게 될 테니까 A3의 원소를 구해보니까 0, 1, 2, 4, 8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오케이? 쭉쭉 문제를 풀어보면은 보라색으로 그러면 A4를 생각을 해보니까 얘는 0, 1, 2 블라블라블라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여기서 논리를 좀 갖추면은 느낌이 쓱 올 겁니다. A1은 2의 1제곱까지 A2는 2의 2제곱까지 A3는 2의 3제곱까지 만들어지는 거니까 얘는 2의 4제곱까지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러면은 문제는 여기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1이 되긴 하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 문제를 풀지만 두 문제, 세 문제 푸는 것처럼 만약에 문제에서 A10을 물어본다고 하면은 얘는 0, 1, 블라블라블라 2의 10제곱까지 세면 되겠구나. 원소 개수를 물어보면 11개고 얘들의 합을 물어본다고 하면은 2의 11제곱 빼기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당연하지만 A 100을 물어본다고 하면은 아 얘는 0, 1, 블라블라블라 2의 100제곱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 보면서 문제 푸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튼 정답만 생각하면 3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1번 봅시다. A 별 B를 생각하면은 두 원소들의 곱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해석하세요. Z 바. Z들의 모임이다. 어떤 Z? Z는 XY 곱인데 X는 A 원소, Y는 B 원소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원소들의 곱이니까 해봐야 되겠죠? 자, X라는 집합, Y라는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은 X집합은 마이너스 1과 1이고 Y집합은 2랑 4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곱해서 2, 4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집합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2, 4를 원소로 가지고 있고 됐나요? 그 다음에 ZY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Y 쓰고 Z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이고 Y는 2, 4가 되는 거니까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 되는 거니까 얘들의 합을 생각하니까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문제가 물어본 게 얘들의 합집합을 하라고 했으니까 합집합을 구하면은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2, 4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문제에서 얘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봤죠. 원소 개수가 모두 6개가 되기 때문에 2의 6제곱이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이어서 자 봅시다. 지금까지는 원소 개수가 유한계였으면은 표를 그려가지고 했으면 됐잖아요. 자 얘는 봐봐요. MN이 정수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얘는 유한계예요? 무한계예요? 무할게요. 왜냐면 정수가 무한계가 되고 이거는 하나하나 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유한집합이야. 유한집합이면은 무한집합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유한집합이면은 표로 하면 되는데 무한집합이면은 표를 그려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해도 되는데 그러면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이걸 한번 보여줄게요. 자. 지금 M과 N이 정수라고 했는데 여기다 0, 1, 2, 3 0, 1, 2, 3 이렇게 적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M의 제곱과 N의 제곱을 썼다고 생각해 봅시다. M의 제곱은 0, 1, 4, 9 블라블라가 될 것이고 N의 제곱도 0, 1, 4, 9 블라블라가 돼서 M의 제곱에서 N의 제곱 빼라고 했으니까 0, 마1, 마4, 마9 블라블라블라 그 다음에 여기서 세로로 똑같이 마1 아니지 1, 4, 9 블라블라블라 여기 채워보면은 0 여기도 0 여기도 0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뭐 블라블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인 9, 12, 22가 원소냐를 파악을 해보래요. 어쩌다가 보니까 9는 원소인 걸 파악을 했어요. 근데 12랑 22가 원소인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나올 때까지 찾아봐야 되나? 엄청 무한히 갔다가 돼버릴 수 있잖아. 이렇게 원소 개수가 무한계일 때는 표로 그리는 게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오케이? 해서 이런 경우에는 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논리로 따져야 돼요. 그 논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이나 절대부등식 기타 등등을 공부를 한 겁니다. 자, 노가다 아니에요? 노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녹아나요? 이거 지금 녹아나요? n 플러스 n 마이너스 n 넣고 자, 봅시다. 가능하고 없으면 이렇게 기억을 보면은 9가 이 x의 원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에는 얘가 m의 제곱 빼기 n의 제곱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인수분해 보니까 얘가 m 플러스 n, m 마이너스 n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mn이 정수잖아. 얘가 막 18, 2분의 1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9, 1이 되거나 3, 3이 되거나 해야 되겠죠. 이거 만족하는 mn의 세트를 찾아보니까 둘이 더해가지고 10이 되는 거 생각을 하면은 5 됐죠? 그래서 2를 그리고 거기서 4를 더하고 4를 빼면 되는 거니까 5, 4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죠. 오케이? 또는 아까 민준이 말한 것처럼 m이 3이고 n이 0이면은 가능해지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기억은 성립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자 여기에 대한 논리를 조금 더 설명하고 니은 디귿을 풀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정수를 집어넣는데 얘가 만약에 홀수가 나왔어. 그럼 짝수 플러스 홀수든가 홀수 플러스 짝수든가 만들어지겠지. 근데 그러면 얘를 뺄셈을 해봤자 여전히 홀수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계산 결과가. 첫 번째가 홀수였으면 두 번째도 홀수. 그럼 마찬가지로 첫 번째가 짝수였으면은 두 번째도 무조건 짝수가 만들어져야 돼요. 됐죠? 오케이? 그러면 안 되는 게 뭘까? 얘가 홀짝, 짝홀이면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거를 인지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네네. 됐죠? 그러면은 12 봅시다. 니은은 12라고 했는데 얘도 n 플러스 n과 n 마이너스 n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12는 그러면은 12와 1의 곱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왼쪽에 짝수, 오른쪽에 홀수잖아요. 이거는 불가능하죠. 어떤 정수 mn을 가져와도 저걸 만들 수 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m6과 2의 곱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얘는 둘 다 짝수죠. 되는지 확인을 해볼 건데 여기 둘이 더하면은 2m이잖아요. 그것의 절반 하면은 m 나올 테니까 둘이 더하면은 8. 8의 절반이 4. mn이 mn은 아니긴 한데 아무튼 m의 값이 4이고 n의 값이 2였으면은 얘가 성립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얘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4, 3을 해보면은 왼쪽이 짝수, 오른쪽이 홀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라도 되니까 뭐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디귿을 보아하니 디귿은 22인데 얘가 m 플러스 n과 m-n으로 곱해지고 싶어. 근데 22 곱하기 1 짝수 홀수 안 되고 그 다음에 11 곱하기 2 짝수, 홀수 짝수 안 되죠. 뭘 해도 안 되겠지. 따라서 노가다를 하지 않아도 논리적으로 안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억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몇 번이죠? 뭐가 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논리가 안 되면 노가다 해야죠. 그러면은 문제는 상식으로 풀 수 있는 거. 상식을 자기의 상식이 남의 상식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3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형태에 대한 옳은 인지 말을 할 건데 결국 그냥 절대부등식이래. 조건제시법을 잘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조건제시법은 그냥 뭐뭐 봐 뭐뭐 해가지고 여기다가 대충 원소의 형태를 집어넣고 그 다음 여기다가는 원소의 조건을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 x바 x는 6의 약수, x바 x는 10 이하의 짝수 정도로만 쓰면 너무 쉽죠. 그런 문제는 여기에 안 나옵니다. 왜냐면은 변별력 있는 문제만 지금 고려를 할 거니까. 여기서 많이 제시가 되는 내용은 대부분이 무한집합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x, y 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4 라고 하면은 x, y들의 모임이다. 누구?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를 만족하는 녀석들의 모임이라는 거 하는 거니까 얘는 결국 의미가 뭐예요? 0,0을 원의 중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점들의 모임이 되겠죠. 그럼 얘는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셀 수 없이 많은 무한집합이 되겠죠. 그 중에 얘도 x, y가 되고 얘도 x, y가 되고 얘도 x, y가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것만 있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x, y 바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는 4. 이거 수상에 도형의 방정식 이쁘게 안 했으면은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얘는 y절편과 x절편이 다 4인 녀석인데 걔가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다 대칭이 되는 녀석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위에는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모든 점들이 다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형식으로 나와 있으면은 전부 다 무한집합인가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얘를 x, y라고 하고 그 다음에 y는 x의 제곱 2고 y의 값이 0 이하다 라고 만약에 제시가 되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y는 x의 제곱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기 위에 점이 다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러면서 y가 0 이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한 점이 되겠죠. 겨우 한 점. 그러니까 사실상 0,0 하나를 말하고 싶은데 이렇게 돌려 말하기도 합니다. 됐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무한집합이냐?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유한집합도 나올 수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서 문제를 쭉쭉 풀 겁니다.
자, 유제 1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기를 바래요. 문제 다 풀어봤길, 그러니까 수학 집합 정도는 꼼수가 많이 없어요. 저 뒤에 함수나 아니면은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쯤 가야 좀 스킬적인 게 있지. 명제는 논리니까 논리에는 꼼수 같은 게 많이 없습니다. 기하로 가야 좀 꼼수가 많아요. 그 기하로 갈 때 한 유리함수쯤에서 다시 많이 알려줄게요. 자, A라는 것은 반지름이 2인 원의 방정식인데 B라는 것은 그 녀석을 X쪽으로 3만큼 Y쪽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러면은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은 얘는 반지름이 2인 원의 방정식이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게 A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X쪽으로 3만큼 Y쪽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분홍색 3이 대충 여기 있고 마사가 대충 여기 있으니까 얘가 한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얘가 B가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얘예요. 이거 수학상에서 언급했을 겁니다. 얘 의미가 뭘까? 얘 의미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A 빼기 0의 제곱 플러스 B 빼기 0의 제곱이라고 하면은 얘는 A, B에서부터 0,0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그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 거리 어떻게 구해? 원의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부터 더하는 게 최장거리인 거 알고 있죠? 오케이? 따라서 여기가 3, 마사니까 이만큼의 거리가 5가 될 것이고 이만큼의 거리가 2가 되는 거니까 최장거리가 7이 되겠다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만약에 최단거리를 문제가 따로 물어본다고 하면은 5에서부터 2가 빠진 거니까 최단거리는 3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해서 이 문제를 정답은 일단 7이긴 한데 문제의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얘를 이해를 하고 3, 마사로 이동한 다음에 얘까지 이해하는 그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2번 풀이 아니에요. 이거에 추가된 내용인데 잘 제시가 되지 않고 어떤 교과서에서도 말해주지 않는 해석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건 내용인데 루트 만약에 A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C 빼기 D의 제곱이 있다고 하면은 얘의 의미를 생각을 하면은 어디요? 저 A-0, B-0이에요? 네, A-0, B-0. 얘가 A 빼기 0의 제곱, B 빼기 0의 제곱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의미가 A, B라는 점에서부터 0,0이라는 점까지의 거리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 됐죠? 오케이. 그럼 이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이것도 한번 보아하니까 이렇게 써져 있어. 얘를 그냥 숫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얘를 A, C에서부터 B, D까지의 거리다 라고 말을 해도 되겠죠? 오케이? 단순 대수식의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오케이? 비슷한 느낌으로 만약에 A 빼기 B분의 C 빼기 D가 있어. 오케이? 그럼 얘도 의미가 뭐 그냥 계산 아닌가요?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나중에 이거 수원 과정에서 자주 나와요. 얘는 그러면은 A, C에서부터 B, D까지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얘는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는 거고. 됐지? 해서 여러분들이 수원 과정에 가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으면 얘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서 보통 수원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로그 함수, 지수 함수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의 크기 비교를 하라고요. 누가 봐도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잖아요. 그치? 근데 그거를 그냥 안 물어봐요. 여기가 뭐 대충 1,0이고 여기가 x, 2의 x제곱이고 0,1이죠. 그 다음에 y,2의 y제곱이라고 하면은 물어보는 게 x분의 2의 x 빼기 1과 y분의 2의 y 빼기 1 둘 중에서 누가 더 크냐를 물어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것만 가지고 얘 대수식인가? 곱하기 xy 하고 이항하고 문제를 풀면 절대 안 풀려요. 빼기 0, 빼기 0을 해가지고 얘가 x, 2의 x제곱부터 0,1까지의 기울기고 y, 2의 y제곱부터 0,1까지의 기울기인데 기울기 비교해보니까 2의 y제곱이 더 크구나 이렇게 비교하셔야 됩니다. 됐죠? 수원 내용입니다. 미리미리 알아두세요. 수원 옵저브에서 알려줄 거예요.
네. 지우고 유제 2번 풀 겁니다. 자, 유제 2번 보겠습니다. Z바 Z제곱 마이너스 2Z는 실수라고 해서 자, 이거를 풀 건데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풀 겁니다. 둘 다 바다 방법이고 어차피 크게 정석 방법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아까도 말했지만 1단원, 2단원, 명제까지는 논리 개념이라서 그러니까 대수나 어떤 기술적인 등 영역이 들어가야 바다풀이가 있지 논리 영역은 뭐 딱히 없어요. 근데 아무튼 밥이죠 그냥. 내가 아니 문제들이. 손가락질 제대로 하세요. 이 새끼가. 자, 첫 번째 방법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얘 계산 결과가 실수가 되는 Z들의 모임이라고 했으니까 이 Z라는 것을 A 플러스 B I라고 생각을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 제곱을 하면은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2AB I가 되고 마이너스 2Z를 하면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I가 되는데 얘가 실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뭐예요? 의미가 얘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 계산 결과가 0이 된다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럼 얘를 2B로 묶어보니까 A 빼기 1 이 0이 된다는 거잖아. 됐죠?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만들어집니다. B가 0이거나 A가 1이거나 그럼 B가 0인 경우를 생각을 하면은 B가 0이면은 어떠한 Z라는 게 A 그러니까 그냥 실수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이 경우에는 Z라는 게 1 플러스 B I 물론 그냥 1일 수도 있어요. B가 0 둘 다 합쳐져 가지고 그냥 1일 수도 있는데 1 플러스 블라블라인 복소수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됐죠? 이 케이스를 고려해서 기억, 니은, 디귿을 풀어볼 건데 쓰지 않을게요. Z가 원소면은 Z 켤레도 원소냐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위에 거라고 생각할게요. A가 원소이면은 그러면은 A의 켤레도 원소냐라고 물어봤는데 당연하죠? 얘는 실수니까 켤레 해봤자 어차피 A가 되는 거잖아. 얘는 성립이 됩니다. 근데 얘만 확인을 해야 되냐? 아니죠. 여기 부분 그러니까 1 플러스 BI가 원소이면은 내가 제대로 쓴 거 맞나? 그러면은 1 플러스 BI의 켤레도 원소냐라고 물어봤는데 맞죠. 그러면은 맞죠? 왜냐면 얘가 켤레 씌워봤자 1 마이너스 BI가 되는 거고 실수 부분이 1이 되는 게 유지가 되는 거 아니야? 맞죠? 두 가지 경우 다 맞는 거니까 기억은 맞다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유지 2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왜냐면은 아무튼 좀 이따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Z가 원소면은 2Z도 원소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이 말은 A가 원소면은 2A도 원소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맞아요. 실수가 원소면은 이 실수도 원소냐? 맞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자, 1 플러스 BI가 원소이면은 2 플러스 2BI도 원소냐라고 물어봤는데 실수 부분이 1이 돼야 되는데 1이 안 됐잖아요. 얘는 실패했죠. 따라서 니은은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귿은 원소 둘이 곱해도 원소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A1과 A2 둘 다 원소이면은 A1 곱하기 A2도 원소냐라고 물어보면 얘는 맞는 말이죠. 오케이? 그런데 자, 1 플러스 B1I랑 그 다음에 1 플러스 B2I랑이 원소이면은 둘이 곱해서 그러니까 1 마이너스 B1 B2 플러스 B1 플러스 B2I가 만들어지는데 얘도 원소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오케이? 얘가 0이라는 확신이 안 들죠? 0이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아무튼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정답이 돼서 1번이 되는데 이 똑같은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 겁니다. 바다2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풀이랑 같지 않으면 다 적으세요. 여러분들이 쓰지 않았던 거는 이번에는 뭐냐면은 이 형태 자체를 얘 자체를 원소로 보는 스킬이에요. 오케이? 이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 뒤에 있는 3번, 4번인가? 그거 문제를 풀 때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시를 가지고 유제들이 다 예시예요. 예시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기억을 한번 풀어볼 건데 아까 나는 Z가 뭔지를 구했잖아요. 근데 얘는 그나마 구할 수 있었던 거잖아. 근데 그게 아예 안 구해지는 거면 어떡해?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 덩어리를 가지고 할 겁니다. 자,
결국 z 제곱 마이너스 2z가 실수이면은 그러면은 문제가 물어보는 게 z 켤레 제곱 마이너스 2z 켤레가 실수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이걸 밑자구에다 써야 되는구나. z 켤레 제곱 마이너스 2z 켤레가 실수이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 자, 얘를 변형해서 해볼게요. 자, 얘가 실수였잖아요. 그럼 여기서 켤레를 씌워도 실수죠. 실수는 켤레를 씌워도 실수가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z 제곱 마이너스 2z 켤레도 실수가 되는데, 켤레라는 것은 언제 씌워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z 켤레 제곱 마이너스 2z 켤레랑 같아집니다. 근데 여기 쓴 거랑 똑같아졌잖아요. 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니은은 두 배를 해도 실수가 되냐를 물어보는 건데, 지금 제시가 된 게 다시 한번 z-2 z가 실수인 걸 알고 있는 건데, z제곱이죠. 얘가 실수인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4z의 제곱 마이너스 4z가 실수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건 얘가 실수인 것밖에 없죠. 얘가 실수란 거 지금은 당장 보장이 안 되죠. 그래서 될 수도 있으니까 검증을 한번 해봅시다. 얘를 4로 묶어가지고 4z의 제곱 마이너스 2z를 만들면은 마이너스 8z 만들어지고, 얘가 원하는 거니까 플러스 4z를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식이 되는 거잖아. 얘가 실수면 얘도 실수가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까지는 실수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가 있는데, 얘가 실수나 보장이 안 되죠. 오케이? 따라서 얘가 실수인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니은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원소의 형태를 다 찾지 않고 그냥 본질 그대로 문제 푸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왜 4예요? 어디요? 아, 왜냐면은 얘가 여기다 두 배를 넣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 의미가 2z의 제곱 마이너스 2z가 실수인지를 니은에서 물어본 거기 때문에 2z라고 써져 있잖아. 놀리지 마세요. 항상 사랑하세요. 세상 모두를 사랑하세요. 나처럼. 쉣. 전 고발했죠. 자, 디귿 보겠습니다. 지금 디귿은 z 제곱 마이너스 z1 제곱 마이너스 2z1이 실수이고, z2의 제곱 마이너스 2z2가 실수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z1 z2의 제곱 마이너스 2 z1 z2가 실수인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됐죠? 자, 내가 알고 있는 건 얘가 실수인 것밖에 없어요.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좀 곱해봐야 되겠죠. 따라서 z1의 제곱 마이너스 2z1, 그 다음에 z2의 제곱 마이너스 2z2를 전개하면은 z1의 제곱 z2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 블라블라블라 플러스 4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쓱 봐도 얘랑 똑같은 모양이 안 나오죠. 그치? 아니,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검증해보면은 얘가 보장할 수 없다고 또 나오게 됩니다. 됐죠? 따라서 실제로 해보세요, 여러분. 알겠죠? 해서 해보니까 안 되더라. 보장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도 안 썼네, 이 새끼는. 와우. 긴 시간. 그러면 이 형식으로 3, 4, 5도 계속 풀 겁니다. 쉬었다가, 자, 3번 보겠습니다. x의 제곱이 유리수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건데, 첫 번째로 그냥 형식으로 문제를 풀고, 두 번째는 그냥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문제를 푸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자, 바다 방법이에요. 뭐 다르게 풀 수도 있는데, 기억 보겠습니다. 자, B가 원소면은 AB 곱한 것도 원소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안자에 끝났어요. 수업 시작했잖아. 해서 A의 제곱이 유리수이고 B의 제곱이 유리수이면은,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A의 제곱, B의 제곱도 유리수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당연한 거죠. 얘가 유리수면 둘이 곱한 것도 유리수가 되는 거니까 얘는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A의 제곱이 유리수이고 그 다음에 B의 제곱이 유리수라고 하면은 이걸 이용해서 A의 플러스 B의 제곱이 유리수다라고 했는데 이거 맞아요? 맞을까? 보장할 수가 없죠. 왜냐면 전개를 하면은 얘는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는데 아까 말했던 내용 흐름대로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X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이 형태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X의 제곱이 유리수인 거잖아. 그 X가 뭔지 모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A가 여기가 원소라고 했으니까 A가 뭔지 구하지 않더라도 A의 제곱이 유리수, B의 제곱이 유리수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문제가 약간 더 편리하게 풀린다는 걸 내가 알려주려고 해요. 오케이? 문제가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제시가 된 것은 A가 원소고 B가 원소면 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논리적 점프를 좀 해가지고 A가 원소야? A의 제곱이 유리수잖아. B가 원소야? B의 제곱이 유리수잖아. 그리고 A 플러스 B가 원소야? 라고 물어본 거니까 그 말은 애플 B의 제곱이 유리수다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거를 한번 논리적 점프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해서 다시 한번 A가 원소, B가 원소라고 니은에서 나와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나는 이걸 완벽하게 이해했으니까 A제곱이 유리수고 B의 제곱이 유리수면은 A 플러스 B의 제곱도 유리수다 라는 게 참이냐를 물어본 건데 이거 전개해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얘가 유리수인 거 알고 있고 얘가 유리수인 거 알고 있지만 얘가 유리수라는 보장은 안 되잖아요. 해서 이 A 플러스 B의 제곱이 유리수다라는 것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발레로도 찾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A의 값이 1이고 B의 값이 루트 2면은 얘의 제곱도 유리수, 얘의 제곱도 유리수이지만 1 플러스 루트 2의 제곱이 유리수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니은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집합 A는 유리수 전체 부분 집합이다. 유리수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봐도 자 루트 2 같은 경우가 A의 부분 집합이 A의 원소가 되는 거잖아요. 얘의 제곱을 하면은 유리수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디귿은 아니다. 라고 해서 기억이 맞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거를 굳이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은 원소를 다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오케이? 결국 이 A라는 것은 유리수 집합이었으면은 유리수 집합은 쟤들의 원소가 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유리수 집합에서 루트를 씌운 어떤 수들 걔들도 다 원소가 되겠죠. 왜냐면은 제곱해서 유리수가 되는 것들이니까 얘들의 합집합이 A의 원소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1, 2, 뭐 2분의 1 다 되는 거고 얘는 루트 1, 루트 2,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다 라고 해서 하나하나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근데 얘의 단점은 뭐냐면은 발레를 보일 땐 돼요. 왜냐면 발레는 하나만 안 되는 거 보이면 되거든. 오케이? 뭐 얘 같은 경우에 루트 2라는 거 발레 하나 보였죠? 얘 같은 경우에도 1 루트 2라는 발레를 하나 보였죠? 근데 이 하나하나 예시를 이용을 해가지고 얘가 되는지 확인하면은 이거는 좀 난감합니다. 내가 찾은 몇 가지들이 우연찮게 되는 거일 수도 있잖아. 오케이? 그래서 논리적 과정으로 문제를 푸는 걸 좀 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문제를 풀면은 언젠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 100번쯤, 100개쯤 해가지고 다 집어넣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무언가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발레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네네. 4번도 마찬가지로 형식으로 한번 볼 건데 자, 이건 여러분들이 현재 공부하지 않은 내용인데 이걸 보고 곱셈에 대해서 닫혀있다라고 해요. 어떤 수가 곱해서도 다시 원소가 된다고 하면은 얘는 곱셈에 대해서 닫혀있다 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로고는 안 배웠으니까 로고 빼고 모든 수가 곱셈에 대해서 닫혀있습니다. 자연수도 자연수끼리 곱하면 자연수가 되고 정수도 정수끼리 곱하면 정수가 되고 실수나 복소수도 지들끼리 곱하면은 다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으니까 걔들에 대해서 닫혀 있습니다. 무리수도 무리수 집합을 만들면 안 되겠죠? 좋습니다. 근데 보통 큰 거를 자연수, 정수, 실수, 복소수 이 정도만 생각을 해요.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뺄셈에 대해서도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나요? 덧셈도 웬만하면 다 닫혀 있습니다. 덧셈도.
오케이? 근데 뺄셈은 아니에요. 자연수끼리 뺄셈해가지고 자연수가 다시 될 수 있나? 아니죠. 그래서 뺄셈은 닫혀있지 않는 계산. 나눗수도 마찬가지로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해가지고 자연수가 되나?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눗셈은 실수도 덧셈 안 될 수 있잖아요. 누구랑 누구로?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실수? 실수? 아 실수끼리 더하면 실수구나. 그러네. 덧셈은 너희가 알고 있는 웬만한 그러네. 연산에 대해서 다 닫혀있어요. 복소수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너가 말한 무리수는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는 0이니까 걔는 무리수가 아니잖아. 근데 복소수는 될 텐데. 해서 이거를 수학교육과 아니 이제 수학과 가든 아무튼 대학교 가면은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환링 이런 걸 말을 해요. 환링? 그러니까 누구예요? 아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영어로 개념을 말할 때 링이라고 하고 이거 돈다 계속 돈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중국에서 해석할 때 환이라는 걸 만들었고, 오케이? 근데 복소수는 덧셈이 아니잖아요. 복소수는 다들 너가 생각하는 허수지. 복소수가 허수 아니에요? 아니지. 복소수 안에 실수랑 허수가 있는 거니까. 복소수가 뭐예요? 1 플러스 2i 이런 거예요? 아니 그 모든 것들 1도 되고 2i도 되고 1 플러스 2i도 다 되고. 근데 복소수에서 여기서 애들이 좀 인지를 못하는데, 자, 복소수는 세상 존재하는 모든 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수도 들어있고 허수도 들어있어요. 1 플러스 i 허수예요. 1 실수예요. 얘는 다 돼요. 0도 되고 1도 되고 i도 되고 다 들어가요. 복소수가 제일 큰 단위예요? 현재로서는 가장 큰 단위. 물론 억지로 플러스 복소수 스타 이런 거 만들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만 생각하면은 복소수가 현재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큰 단위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는 안 했을 수도 있겠다. 이게 현재 인류가 발견해낸 가장 큰 집합인데 이 이상의 집합을 누군가가 만들어낼 거라고 나한테 교육을 받은 너희들이 만들어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피타고라스도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대에는 유리수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유리수가 세상의 전부다. 이건 신이 많은 숫자다. 라고 하면서 피타고라스가 40년 동안 떠들고 다니다가 자기 이제 마지막 시대쯤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좀 하다가 보니까 1이면 여기 길이가 루트 2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때는 근데 루트 2라는 걸 몰랐으니까 얘를 x의 제곱을 2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직 못 찾았다 라고 하고 넘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명제 공부했죠?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귀류법으로 증명이 가능하잖아요. 그거를 히파수스라고 하는 제자가 증명을 해가지고 피타고라스한테 보고를 했는데 피타고라스가 교장 선생님이에요. 한 40년 동안. 한 40년 동안 교장쌤이고 교장쌤이 유리수는 신이 많은 숫자입니다 라고 하고 다녔는데 갑자기 특보 학생이 제가 틀렸었네요 하면서 그러면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이 히파수스라는 애를 호수에 우리 저기 위에 그 배를 띄워놓고 우리끼리 단둘이 얘기하자, 밀회를 하자 라고 해놓고 밀어서 죽입니다. 누구 추웠네? 근데 그래서 제일 똑똑한데 미친년이라고 해서 근데 그 피타고라스도 유리수가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알고 보니까 실수 체계가 있었고 실수 체계에서 조금 더 넘어간 복소수 체계가 있는데 현재 인류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여기서 40년 동안 그치. 이후에 누군가는 이 다음을 또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타고라스 개족밥인데? 왜냐면은 여러분들 수학에 좀 관심이 있으면은 덧셈이 모여가지고 곱셈이 되고 곱셈이 모여가지고 지수가 되고 지수가 모여서 이거 테라포스인가 뭐 있어요. 네 번째 계산이라고 해서 뭐 단어가 있어요. 얘가 엄청 복잡한 계산인데 우리가 이제 이 정도 연산이 현재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에요. 무슨 소리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막 원시인이야. 지수 법칙 필요 없지. 그치? 우리가 막 그나마의 뭐 곱셈 정도만 사용하고 있어도 곱셈을 사용하면 곱셈을 좀 전략하기 위해서 지수를 만들어내는데 나중에 컴퓨터가 엄청 발전을 해가지고 지수를 법칙으로 해도 로그 같은 걸 써도 저 숫자를 표현하기 좀 힘들어. 그러면은 테라포스인가 뭔지 몰라요. 기회가 났는데 네 번째 연산으로 넘어가게 되는 순간 뭐 우리 우주는 또 한번 발전한다 라는 그런 가설 같은 게 있습니다. 재밌어요. 근데 어차피 복소수는 실수는 구한 게 아니고
맞는데 왜요? 그러면 어때? 그럼 실수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가 똑같다니? 똑같다니? 그 목소리가 제일 가까이다. 맞아요. 근데 둘다 무한이네. 아니 실수는 허수를 어떻게 표현할 건데? 그거 대학교 가면은 이 아니에요. 좋은 스러운 친구야. 자, 그래. 좋아요. 가산과 비가산이라는 것을 대학교 가서 공부합니다. 얘가 유한과 무한을 나누는 분류인데, 가산은 뭐냐면은 셀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그러니까 적당히 많은 자연수가 적당히 셀 수 있잖아요. 1, 2, 3, 4, 5, 6, 7, 8 블라블라 하면은 우리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적당히 셀 수 있잖아요. 얘를 가산집합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인정하기 싫을 수 있겠지만 얘가 짝수의 개수랑 같아요. 절반계 아니에요. 같아요. 어차피 셀 수 없으니까. 그리고 얘가 유리수의 개수랑도 같아요. 그죠? 여기서 나도 대학교 때 많이 벙찌고 증명 못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에 하다 보니까 돼요. 예를 들면은 자 1분의 1,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2, 그 다음에 뭐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를 그럼 여러분이 수열을 공부하면 군수열이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 세 번째 수, 네 번째 수 쫙쫙쫙 해가지고 규칙적으로 하면은 100번째 수가 뭔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는 뭐 1000분의 333이 몇 번째 수라는 것도 이제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1대1 대응이 돼요. 그러면은 결국 무한하긴 하지만 자연수의 개수랑 유리수의 개수랑 같아져요. 둘 다 무한 게 아니에요. 둘 다 무한계인데 개수가 같아져요. 근데 이 사이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서 실수 개수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느낌? 자연수를 아무리 가지고 놀고 얘를 몇 번째 개수를 세보려고 해도 실수는 표현이 불가능해요. 개수로는. 해서 개수를 수학자들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2의 자연수 개수 정도가 실수 개수라고 합니다. 이런 거 생각하는 새끼 뭐하는 새끼들이야? 그래서 2의 n제곱계를 하면은 그게 실수의 개수가 돼요. 대충. 어쨌든 둘 다 무한이다. 아니 근데 무한도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들 극한 공부하면은 x의 제곱도 무한이고 x도 무한인데 얘를 리미트를 x를 무한대로 보내면은 얘는 무한이 되잖아요. 네. 근데 얘를 x의 제곱분의 x를 하면은 똑같은 무한인데 얘는 0이 되잖아. 네. 같은 무한인데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게 큰 무한이에요, 얘는. 진짜로 그냥 약간 1차원, 2차원 느낌이에요. 해서 이거를 기억 안 났는데 이 무한의 개수를 RF 제로라고 하고 얘가 RF 1이라고 해요. 아니 1이라. 해서 대학교 가면 공부한다. 저의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재밌는데? 재밌어요. 해서 수학과 재밌는데? 수학과 좀 재밌을지도? 해서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아 이게 약간 그러니까 딱 수학하다가 미친 인간들 보면서 미쳤던 거야. 공부하다가 바닥에 앉아서 공부하잖아. 저게 정상이야, 저기선. 그건 사람이 이상한 거야. 아니야. 아니 가연쌤 그냥 이상한 거예요. 아니야. 그냥 약간 또라이키가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수학하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정상 표본이에요. 해서 그 동질감을 느껴서 그 앉아서 할 때, 수학하는 사람 맞구나. 저런 걸 인지하면 안 되는. 내가 몇 번 얘기했던 내용 있잖아요. 미친 사람 보고 미친 사람 맞구나 약간 이런 거. 정상이구나. 수학에서. 수학적 정상이. 몇 번 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수학이라는 게 우리 이제 인류가 한 10,000년쯤 만 년도 아니죠.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가 한 몇 억 년 살았겠지? 2억 년 대충 2억 년 살았다 해봐요. 2억 년 동안 살다가 근 2,000년 동안 수학 공부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쵸? 이 원시인한테 갑자기 수학 공부 시킨다고 해봐요. 정상적인 행동, 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하면서 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이야. 그래서 수학하면 미치는 게 정상입니다. 야 갑자기 원시인한테 야 너 수학 공부해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이 2억 년 동안 이렇게 몸이 뭐 사냥이나 기타 등등에 바뀌어왔는데 우리 인류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지 막 이집트 문화가 세워진 지 겨우 한 4,000년, 6,000년 밖에 안 되잖아요. 2억 년 동안 이렇게 사냥해왔는데 4,550년 됐을 거예요. 아니지 기원은 4,000이잖아. 아니에요. 아닌가? 이집트 이집트 문화는
기원전 4000년 정도에 만들어진 걸로 기억하는데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건 단군 신화구나. 단군이 대충 반만 2333년 그게 지금요? 아니 그게 기원전? 기원전 2333년에 뭐 백두산에서 뭐만 했다. 이상 그거다. 제가 말한 4550년은 그거예요. 첫 문명? 청동기? 메소포타미아. 우리나라가 만들어진 그거부터. 우리나라 그때 만들었어? 그러니까 한반도라는 그 나라 체계가 만들어진 게 1550몇 년부터. 단군이 만든 거 아니야? 아니지 그러니까 고려가 아니라 뭐라 하지? 제일 처음 만든 고조선을 만든 거. 그때부터 4550년 됐대요. 4550몇 년. 그래서 우리가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 이유가 대충 그건데 아무튼 이집트는 한 기원전 4000년이고 지금까지 한 6000년 됐죠. 오케이? 그러면은 2억 년 동안 살아온 존재가 2억분의 4천 하면 얼마냐? 지역분의 4천. 50분의 1. 50분의 1 그래 겨우 50분의 1 야 우리가 100살까지 사는데 5분의 1이죠. 2억분의 4천? 4천 곱하기 5가 6이잖아요. 이 많이구나. 뭐하냐? 4천 아유 5천분의 1. 500분의 1. 10, 100. 아니지, 4천. 100만, 1000만. 5천분의 1. 5천분의 1. 그치 5000분의 1이면은 야 우리가 100살까지 사는데 지금 계산도 안 된다 한 이틀 수학 공부한 거잖아요. 100살까지 5천분의 1이면 몇이냐? 100살까지. 아 이게 다 통편집이네 이거. 50분의 1이잖아. 50분의 1년 50분의 1년. 3일? 50분의 1년. 6일? 6일? 50분의 1년이면은 1년이 54주니까 100주 한 주. 한 주 공부였어 우리. 아니지 그럼 반대로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100살까지 살다가 100살까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 한 주 동안 수학 공부하래. 좋은데? 저 괜찮은데? 괜찮은 건데 이게 죽기 일주일에 공부하고 있어. 정상적인 행동 이거 내가 왜 해야 돼 약간 이렇게 하겠죠? 수학과 비정상.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99년 53주 동안 우가우가 거려야 돼. 우가하고 하고 그 다음에 멧돼지 쫓아다니면서 막 돌 던지고 도망 다니고 재밌는 있겠다. 번개 치면은 신이시여 하고 있고 몇 빼고 살아보고 싶어. 그 다음에 한번 보고 만졌다가 옆에 친구가 죽는 거 구경하고 그렇게 99년을 살았다가 갑자기 수학 공부하래.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수학하는 사람이 미치는 게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공부하다 보면은 그리고 그게 있어요. 개인적인 의견인데 성적이 좋은 상대로 미친 척을 하면은 인정을 받습니다. 그럼 맞아. 성적이 안 좋은데 미친놈이고. 성적이 좋은데 성적이 1등급이야. 근데 막 자기만의 공부 방법이 있어. 희한한 방법을 해. 그러면은 쟤만의 방법이 있구나. 성적이 한 8등급인데 자기만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버려야 하잖아요. 나만의 방법이 있으니까 선생님 말을 듣지 않겠다 라고 해요. 선생님도 욕먹죠. 지랄을 한다. 그냥 문제야. 해서 아무튼 공부를 해서 나중에 좀 이런 수학적인 대화 같은 거 좀 제가 좋아하는 거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자, 다시 시작합니다. 4번 문제 풀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닫혀있다라는 그 한마디로 지금 이렇게 쭉쭉 이루어졌는데 자, 어떤 집합, A라는 집합 기억 봅시다. A라는 집합은 2분의 n들의 모임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들 봅시다. 그러면 2분의 a 곱하기 2분의 a가 A의 원소가 될 것이고 2분의 b가 A의 원소가 되는데 그러면은 둘이 곱한 4분의 a, b도 얘의 원소가 되냐를 물어본 거잖아요. 되나? 안 되죠. 그리고 왜 안 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면은 얘는 2 통분한다 생각하면은 2로 나누어서 분모는 2, 분자는 2분의 ab가 되는데 얘가 정수가 되나? 확인할 수가 없죠. 따라서 기억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은 맞죠? 맞아요. 자, 이거는 A, B가 그 어떠한 원소인데 아무튼 N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2의 A제곱이 원소, 2의 B제곱이 원소이면은
둘이 곱한 거 2에 a 플러스 b제곱도 원소냐를 물어본 건데 얘도 어차피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아 니은은 맞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논리적 해석을 가지고 문제를 쭉쭉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을 보호하니까 디귿은 자 2a 플러스 1이 원소이고 2b 플러스 1이 원소라고 해요. 여기서 a, b는 정수라고 했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둘이 곱한 거 2a 플러스 1과 2b 플러스 1이 정수냐라고 물어보면은 4 맞아요. ab 플러스 2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만들어지는데 결국 짝수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거 좀 더 쉽게 보면은 얘는 어차피 얘가 홀수고 얘가 홀수인데 홀수의 값이 홀수냐라고 물어보면은 당연한 거죠. 따라서 얘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을 보호하니까 리을은 a 루트 2가 원소이고 b 루트 2가 원소이면은 둘이 곱한 a, b 곱하기 2가 원소냐라고 물어봤는데 무리수에서 갑자기 정수 또는 유리수가 돼버렸죠. 얘는 불가능하죠. 오케이? 따라서 리을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은 게 니은 리을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는데 답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런 형식을 보고 개념 자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n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a4 교집합 a6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뭔지 모르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하고 싶은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문제를 풀잖아요. 항상 본 적 없는 기호, 본 적 없는 연산이나 그런 표현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하면서 풀면 됩니다. 네. 이거 미리 공부할 수가 있을까?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저도 거의 본 적 없어요. 뭐야 가우스기어요? 아니 이런 형태의 집합, 이런 조건제 집합. 아니요. 가우스는 본 적 있지. 이런 형태의 조건제 집합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게임할 때뭐 있어요? 근데 그걸 다 기억하면서 유형화 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그냥 순발력이나 재치 같은 게 필요하죠. 게임할 때도 아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공식이 있긴 할 텐데 근데 그냥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센스잖아요. 맞죠. 이쯤 때 뭐가 되겠다 그런 것들. 아무튼 자 A1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시끄러워요. 자 얘는 Y인데 Y는 X분의 1의 모임이잖아요. 근데 X에다가 사실 1부터 다다다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우스 1분의 1이나 1.2분의 1이나 1.3분의 1이나 2분의 1이나 3분의 1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할 건데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1분의 1에 가우스를 씌우면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1.2분의 1은 한 0. 몇이 될 텐데 거기서 가우스를 씌우면은 0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고 해서 얘가 음수가 되냐? 음수가 되진 않잖아요. 999분의 1이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0. 몇이고 거기서 가우스를 씌우면은 0이 되는 거니까 알겠죠? 네. 그 다음에 A2를 생각하면은 Y들의 모임이야. 누구? X분의 2로 표현이 될 수 있는 Y들의 모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뭐 1분의 2라거나 1.5분의 2라거나 1.6분의 2라거나 2분의 2라거나 4분의 2라거나 이런 것들의 모임이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1분의 2가 될 수 있는 수는 2. 그 다음에 블라블라블라 하다가 어느샌가 얘는 소수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니까 1도 되고 0도 되겠죠. 오케이? 느낌을 싹 보아하니까 A3을 생각하면은 얘는 1분의 3 가우스, 그 다음에 뭐 2분의 3, 3분의 3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테니까 얘는 그러면 결국 가장 만들 수 있는 큰 수가 3,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0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n이라는 것은 n 이하의 0까지의 정수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자 A4를 생각하면은 A4는 사실상 4, 3, 2, 1, 0이 될 것이고 교집합 A6을 생각하면은 6, 5, 블라블라블라가 되겠죠. 교집합을 하면은 얘는 4, 3, 2, 1, 0이 되는 거니까 A4가 되겠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푸는 겁니다. 결과값은 쉬운데 그러니까 원소를 처음부터 이걸로 줬으면은 2점짜리죠. 가우스가 근데 안에 있는 수보다 가장 작은 정수죠. 그것보다도 이하의 정수들 중에서 가장 큰 거. 그러니까 쟤보다 작은 가장 큰 정수. 그렇지. 해서
1.5분의 2를 생각을 하면은 얘는 한 1.5 정도 될 테니까 1.5 이하의 정수들 중에서는 가장 큰 게 1이고 라고 생각하면 되고, 대충 얘는 정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뒤에 나와요 이것도. 그러면 A3은 2가 안 되지 않아요? 응? A3은 2가 여기에 1.1 정도를 집어넣으면은 2.7 정도 되겠죠? 다 넣을 수 있구나. 여기에 왜냐면은 정수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아, 그러네. 실수라고 했으냐, 뭐 x에 대한 표현이 딱히 없으니까 실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테지만 이 편한 것을 굳이 이런 표현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6번 보겠습니다. 6번을 풀 건데 A 세트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얘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언급했던 내용이죠. 가우스 X는 뭐뭐 이하의 정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데, 이의 말은 사실 좀 더 편하게 생각을 하면은 X의 정수 부분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오케이? 지금 당장 공부하는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상용 로그 같은 걸 공부할 건데, 로그 10에 10, 얘는 1이다. 로그 10에 뭐 20 같은 거 하면은 얘는 1.414인가? 3010이다.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정수 부분이 몇이다. 이런 걸 공부를 하게 될 거야. 근데 거기서 가우스를 씌우게 되면은 얘는 1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어차피 정수 부분만 체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가우스만 생각하면은 정수 부분이다. 라고 체크하면 되는 건데, 얘는 X에서 가우스 X가 빠진 거잖아요. 어떤 수에서 정수 부분이 빠졌으면은 뭘 표현하는 거죠? 소수 부분이죠. 얘는 X의 소수 부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해서 의미하는 게 뭐예요? X의 소수 부분이 n분의 1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바로 푸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A, 2가 궁금해. 그러면은 X 빼기 가우스 X의 값이 2분의 1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소수 부분이 2분의 1인 수를 물어보는 거죠. 자, X 빼기 가우스 X가 2분의 1이다 라는 것은 소수 부분이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소수 부분이 2분의 1인 X들을 다 써보면은 2분의 1이 나거나 1 플러스 2분의 1이라거나 블라블라블라 뭐 4 플러스 2분의 1까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이라거나 블라블라블라 마이너스 5 플러스 2분의 1까지 되겠지. 선생님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된대요. 이렇게 되죠. 약간 커지는 거니까. 이런 걸 가지고 감을 한번 잡아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은, 물론 시험 시간에 그러면 안 되지만 지금 수업하는 중이니까 이렇게 한번 감을 잡아봤습니다. 자, 문제가 물어본 게 A3잖아요. 오케이? 기억해서 A3가 3분의 1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봤는데, 3분의 1, 소수 부분이 3분의 1이 모든 숫자니까 3분의 1, 1 플러스 3분의 1, 4 플러스 3분의 1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근데 얘가 3분의 1을 가지고 있냐? 맞죠?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니은 한번 봅시다. 원소 개수가 11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개수를 세어보니까 마이너스 5 정수 부분만 지금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5부터 블라블라블라, 좀 더 아래다 써야 되겠다. 잠깐만. 그쵸? 마이너스 5 블라블라부터 4 블라블라까지니까 정수의 개수가 개수가 10개가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10개가 돼야 되는데 11개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 그러면은 10개로 했으면 맞았나? 그것도 아니에요. A1이 0개예요. 왜냐면 A1은 정수의 개수가, A1은 소수 부분이 1이 돼야 되잖아요. 소수 부분이 1이 될 수가 없죠. 선생님, 1은 소수 부분이 1 아니에요? 아니에요. 걔는 정수 부분이 1인 거고 소수 부분은 0인 게 되는 거니까 A1은 X 빼기 가우스 X가 1이 돼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건데, 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집합이니까 0개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개라고 말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임의의 두 자연수 m, n에 대하여 m과 n이 다르면은, 그러면은 a, m과 a, n도 다르다라고 했는데, 얘로 만들 수 있는 게 n 플러스 n분의 1이고, m이라고 뭐 쓰면 좀 이상하니까 뭐 a라고 할게요. 정수 플러스 n분의 1이고, 얘로 만들 수 있는 게 정수 플러스 n분의 1이 되는데, 둘이 당연히 같아질 수가 없겠죠. 왜냐면 m과 n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됐죠?
오케이? 따라서 얘도 둘이 무조건 달라진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기억 디귿 정답 이어서 3번이 정답이 되고, 이거 그림 안 그렸구나. 자, 저거 한번 그림 그려보면은 처음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그려주는 거예요. 소수 부분만 체크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0을 집어넣으면 0, 그 다음에 쭉쭉쭉 올라가다가 2를 집어넣으면 다시 0이 되고 쭉쭉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 2, 3, 4, 5까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해서 블라블라 만들어지는데 얘 개수를 세어보면은 10개가 돼야 되는데 10개가 11개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니은이 틀렸다 라고 다시 한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7번 비슷한 유형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어떤 수가 있고 어떤 수의 정수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자, 4kx라는 게 누군지 모르는데 대충 뭐 동그라미라는 수라고 생각합시다. 동그라미의 수, 동그라미의 정수 부분 뺐으면 무슨 의미라고 했죠? 얘는 저 수의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소수 부분. 오케이? 따라서 4kx의 소수 부분을 구했는데 걔가 0이라고 했어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4kx가 정수가 될 때를 말을 하는 거죠. 결국 4k수가 몇 점 몇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4kx가 정수가 된다. 그거 만족하는 x들의 모임을 물어보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A1을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x바, 어떤 x들이냐? k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 4x가 정수가 되는 x들의 모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4분의 0, 4분의 1, 4분의 2 이렇게가 되겠죠. 얘들은 그래서 4분의 0, 1, 2, 3, 4가 되는 거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2를 한번 예상을 해보면은 A2도 x바, 어떤 x들의 모임이야? k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8x가 정수가 되게 하는 x들의 모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8분의 0, 1, 2, 3, 8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얘는 8분의 0부터 8까지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쓱 고어하니까 여기서 8분의 2가 4분의 2 역할이 될 것이고 8분의 4가 4분의 2 역할이 될 것이고 8분의 6이 4분의 3 역할이 되는 거니까 그대로 있죠. 부분집합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A1이 A2에 쏙 들어가는 판정이 되겠죠. 이것만 그런가 해보니까 얘도 그러면은 느낌 싹 보니까 12분의 0부터 12까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A2가 A3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잠깐만. 그냥 A4가 그냥 그거잖아요. 전체가. A3는 들어가지 않네. 그러니까, A3는 A2를 먹고 있지 않죠? 보니까 여기 8분의 2는 여기 안 들어가잖아요. 오케이? 나도 표시 잘못했는데 그러면은 얘는 이건 안 되지만 얘는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4의 배수니까. 그쵸? 그래서 얘들의 교를 하라고 했는데 얘가 가장 작은 판정이 되겠죠. A1은 그렇지. 그래서 얘의 계산 결과가 A1이 되겠다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의 원소 개수가 5개였잖아요. 32개가 되겠다. 공집합이 아니어야 된다 그런 말이 없었으니까 32개다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보겠습니다. 패턴화된 연산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내가 그 개념과정, 개념 연산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여겼던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대표적으로 4개가 있긴 하지만 그거 말고도 보자마자 얘가 어떤 녀석이랑 동치인지를 바로바로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사실 물어보려고 했는데 내가 여러 번 편집을 해보다 보니까 물어보고 끊기고 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그냥 무시하고 수업할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없다 생각하면서 문제를 수업을 합니다. 앞으로. 자, 봅시다. 얘의 의미가 뭐예요? 보자마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은 A가 B에 쏙 포함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A 교집합 B를 생각을 해보면은 뭐가 될까요?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A 합집합 B를 하면은 뭐가 될까요? B가 되겠죠? 셀때 딱히 나와요. 됐죠? 나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걸로도 설명할 수가 있겠지. 이러려면은 A만 가지고 있는 퓨어 A가 없으니까 A
차집합 B를 하면은 얘는 공집합이 되겠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됐죠?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은 A가 아닌 모든 것들이니까 대충 이 정도 영역이 될 텐데, 그 녀석과 B를 합집합을 하면은 전체 집합이 된다 라고 응용할 수가 있겠지. 오케이? 뭐 이거 말고도 엄청 많습니다. 여기서 드모를 써서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을 먹고 있다거나, 굳이 따지면 엄청나게 많을 텐데 뭐 일단 이 정도만 씁시다 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얘를 보자마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많이 있긴 한데, 이거는 또 다른 연산이죠. 이거는 둘의 의미가 교집합이 아무것도 없다, 서로서라는 거고, 서로소. 오케이?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A가 이만큼, B가 이만큼 있어서 둘이 공통된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말은 A 차집합 B를 하면은 A가 될 것이고, B 차집합 A를 하면은 B가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A 여집합이 이만큼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A의 여집합이 B를 먹고 있구나, 반대로도 B의 여집합이 A를 먹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고, 됐죠? 또 이렇게도 여기서 드모를 하면은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을 하게 되면은 전체 집합이 만들어진다거나. 오케이? 다른 것도 뭐 있을까? 이거는 똑같이 해석을 할게요. 얘를 차집합 연산을 풀어서 생각을 하면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A다 라고 말을 한다거나, 그럼 얘는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 B다 라고 말을 한다거나. 됐죠? 이런 식으로도 바꿔서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해서 하나의 내용을 봤을 때 여기서 거의 최소 4개, 많으면 뭐 10개, 이런 식으로 많은 영역으로 계속 변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패턴화된 연산이에요. 얘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유제 1번을 풀어보면요, 유제 1번 봅시다. 얘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 만족하는 AB의 AB 중에서 항상 옳은 걸 골라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근데 봐봐요. 얘랑 비교를 하면은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고 얘가 더 큰 거잖아요. 얘가 작은 거, 얘가 둘 중에 더 큰 거잖아요. 작은 거 큰 거라는 것은 A 교집합 B가 B의 부분 집합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작은 거다, 얘가 큰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얘 합집합을 하면은 얘는 큰 녀석인 B가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따라서 왼쪽의 계산 결과는 B가 만들어지는데, 근데 걔가 A래. A랑 B랑 같대. 그럼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겠죠. 뭐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된다거나, B가 반대로 A가 B를 포함하고 있다거나, 오케이? 또는 A랑 B랑 같으니까 A 합집합 A의 여집합 B 여집합을 하면은 얘는 전체 집합이 된다거나, 아니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하면은 공집합이 된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런 걸 토대로 했을 때 항상 옳은 걸 골라라고 했는데, 얘가 딱 걸려있죠, 1번이. 나머지는 다 헛소리였습니다. 알겠죠? 해서 얘를 해석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됐죠? 뒤이어서 8번, 9번 그 뒤도 계속 풀 겁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시가 된 게 이런 거 저런 거 나와 있었을 때, 자, B의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체 집합이 1부터 5까지라고 또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저거 한번 봅시다. 자, A 교집합 A 차 B를 하라고 했는데, 얘는 결국 둘이 비교했을 때 더 작은 거잖아요. 어차피 순수 A니까 부분 집합으로 따져보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더 작은 녀석, 얘가 더 큰 녀석이 되겠지. 큰 녀석과 작은 녀석을 교집합을 하면은 작은 녀석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작은 녀석 나오니까 얘가 A 차집합 B가 되겠다 라고 하면 되는데, 애차 B를 했는데 A가 나와. 이거 무슨 의미예요? B가 공집합이다. 라거나 B가 공집합이거나, 아니면은 B가 더 크다. 서로다. A가 B에 속한다. 아니, 뭔 소리예요? 다들 왜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 애차 B를 했는데 A가 나왔다는 것은 A만 가지고 있는 게 같은 게 없다. 그러니까 서로서이다, 또는 공집합일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서로서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오케이. 근데 A가 지금 1, 4, 5라고 좀 더 지우고 이쁘게 풀어볼게요. 좀 더 이쁘게. 그럼 3번 아니야? 너무 쉬운데?
뭐야? 풀어야죠. 제발 무리함수 가자. 무리함수 유리함수 가서 한번 봅시다. 이거는 쉽게. A가 1, 4, 5인데 B가 뭔지 몰라요. 근데 B가 뭐 서로서라고 했으니까 2 있어도 되고 3 있어도 되고 2, 3 둘 다 있어도 되는데 자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의무적으로 2랑 3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B의 원소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5가 되겠다. 5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일단 풀어야죠. 자, 대칭 차집합이죠, 이거. 우리 많이 보자마자 이름까지 기억할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A만 가지고 있는 거 합집합, B만 가지고 있는 거 합집합을 했는데 걔가 공집합이에요. 어라? 얘가 A 세트가 이만큼, B 세트가 이만큼 그려져 있는데 A만 가지고 있는 게 여기 영역, B가만 가지고 있는 게 여기 영역이 되는데 얘들을 합집합했더니 결국 공집합이야. 공집합이라는 것은 얘도 아무것도 없고 얘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네. 결말이, 아니 그 말이 A는 B다. 그치, A만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B만 가지고 또 없는 거니까 둘 다 공집합이거나 아니면은 A랑 B랑 같다. 근데 얘가 좀 더 적합하죠.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결국 A랑 B랑 같아져야 된다는데 이렇게 둘이 같으니까 얘랑 얘랑 같은가 얘랑 얘랑 같은가 하면 되겠죠. 근데 좀 더 이쁘게 풀어봐야 되겠지. 정리 딱 하면 우리 수학상 옵저브 했죠. 이거 보자마자 마이너스 2i로 나와야 되고 얘는 i 곱해서 마이너스 i로 나와야 되고 얘는 2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자 결국 두 개 다 순허수잖아요. 실수 부분이 없는. A는 0이다. 그렇지. 왜냐면은 얘가 아예 죽어버려야 되는 거니까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고. 그렇지. A가 0이고 0이 되는 순간 얘가 마이너스 2i가 돼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줘야 되니까 B가 마이너스 1이다를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문제에서 제곱을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이 정답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A가 1, 2, 3, 4 B가 1부터 8까지인데 자 두 개 교집 P랑 A의 교집합이 2이고 P만 가지고 있는 게 없고 그리고 P의 원소의 곱이 28이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합이에요. 합이에요. 고마워요. B가 1, 2, 3, 4 1부터 8까지 A가 1, 2, 3, 4이고 그 다음에 5, 6, 7, 8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오케이? P랑 A랑 교집합이 두 개고 그 다음에 P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 이 말 해석을 하니까 P만 가지고 있는 게 없다. P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곱이라고 써놨니? 합이에요? 합이 28이다. 합이 28이구나. 합이 28이고 그 다음에 얘들의 곱을 구하라고 했구나. 그러면은 자 1부터 8까지 만약에 다 더한다 생각을 해볼게요. 다 더하면은 9, 8, 72, 36 36이 되는데 얘는 6이 빠진 거 아니 8이 빠진 거잖아요. 오케이? 몇 개를 버려가면서 8을 빼려고 빠지거나 1, 2, 5가 빠지거나. 그러니까 총 합으로 8이 빠진 건데 8 하나만 빠지면은 1, 2, 3, 4가 다 있어야 되잖아. 네.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은 1, 2, 5가 빠져야 되네요. 무슨 소리야? 맞잖아. 1가 맞네. 그치? 얘가 빠져 잘못했어. 띵킹 생각하고 반박하기 네가 그러니까 100분 풀었는데도 62점밖에 해서 P가 이렇게 되어야 전체 합이 36이었는데 1, 2, 5, 8이 빠진 거여서 전체 합이 이제 이거 P의 합이 28이 되는 거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네. 오케이. 그러면은 끝났네요. 문제가 물어본 게 P차 A의 원소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P랑 A랑 비교해서 P만 가지고 있는 거 3, 4 빼야 그러면은 6, 8, 7이죠. 6과 8과 7을 곱하라고 하는 거니까 계산 결과 336이다 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존나 쉽네. 좀만 쉬자. 쉬었다가 뒤 이어서 쭉 할 겁니다. 노 패턴인데 여기서 쓸 내용은 딱히 없습니다. 아까는 패턴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었잖아요. 뭐였냐면은 뭐 A 교집합 B가 B라고 하면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뭐 4가지가 있었다 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딱 이런 게 4점짜리 느낌입니다. 논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3점까지는 개념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풀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4점부터 이런 문제들은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논리까지 가지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얘는 이런 거 해당하지 않는 유형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딱 그냥 지적 능력으로만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가나다 조건을 봅시다. A 합집합 B를 했더니 전체 집합이고 교집합은 2, 3, 5이고 이 S는 원소들의 합인데 원소들의 합이 최대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A 집합, B 집합을 그려보니까 A 세트, B 세트를 그려보니까 여기 원소가 2, 3, 5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전체 집합이 뭐라고 했지? 잠깐만요. 고마워요. 1, 2, 3, 4, 5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 2, 4, 2, 3, 5가 여기 있으니까 1, 4가 여기서도 되고 여기서도 되고 하겠죠. 오케이? 근데 적당히 분배가 돼가지고 최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고등 내용은 아니고 초등 내용이란 말이에요. 합이 일정하잖아. 왜냐면은 얘랑 더하다 하면은 어차피 합은 일정하잖아요. 그치? 근데 합이 일정할 때는 둘이 균등할 때 최대가 나온 편이에요. 곱이. 우리 절대부등식에서도 같은 내용을 했었는데 대충 이거 생각해봐요. 어떤 두 수의 합이 12라고 해봐요. 오케이? 그러면 그 두 수의 합이 6, 6일 수도 있고 두 수가 6, 6일 수도 있고 5, 7일 수도 있고 4, 8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 9일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곱을 생각해보니까 얘가 27, 얘가 32, 얘가 35, 얘가 36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합이 일정할 때 곱을 생각을 하면은 둘이 균등하거나 똑같거나 아니면은 거의 비슷비슷할 때 곱이 최대가 된다 라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자 1, 4를 적당한 장소에 흐트러 줄 건데 뭐 한쪽에 몰아쓰는 것보다 여기다가 1, 여기다가 4 다시 뒤집어줘도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좌우가 비슷하게 분배를 했을 때 곱이 최대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얘들의 합이 11, 얘들의 합이 14 둘이 곱해서 154가 곱의 최대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맞고 자 11번 보겠습니다. X라는 집합이 있는데 X랑 1, 2, 3이랑 교집합이 2밖에 없어요. X랑 뭐 1, 2, 3이 해가지고 얘가 얘는 2를 꼭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2를 가지고 있고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문제를 덜 내왔어요. 자, X라는 거 생각하면 2를 꼭 가지고 있고 반대로 1, 3은 꼭 안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생각해 보니까 홀수래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2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홀수가 5도 있고 7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 중에는 1, 2, 3, 4, 5, 6, 7 이렇게도 있는데 8도 있나? 7까지만 있죠? 근데 얘들을 다 더해봤더니 홀수래. 5, 7 둘 다 들어가면은 합이 홀수가 돼? 안 돼? 안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5나 7 하나만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 합의 최대를 물어본 거니까 5 말고 7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왜냐면은 둘 다 들어가면 짝수가 될 테니까 5는 안 들어가야 되고 7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X의 원소들의 최대를 물어봤으니까 얘는 조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들어가야 되겠죠. 4랑 6은 다 들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X라는 집합이 될 것이고 얘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19가 정답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오케이? 19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자 A1, A2, A3 블라블라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의 제곱들이 모여 있는 건데 교집합의 개수가 3개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의 합을 생각해 보니까 26이래요. 제곱 3개를 더해가지고 26이다. 뭐예요? 제곱 3개를 더해가지고 26이야. 그럼 그 제곱이 뭐랑 모일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쓰 1, 3, 4? 3이 제곱수는 아니잖아. 1, 3, 4의 제곱. 그렇지. 좋습니다. 자, 그럼 A랑 B라는 게 있는데 둘이 교집합의 원소가 3개이고 교집합이 원소의 합이 26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1과 9랑 16을 가지고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B도 똑같이 1과 9랑 16을 가지고 있어야 제곱수이면서도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3개이면서도 그 합이 26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 B들은 제곱해서 만들어진 거고 제곱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제곱해서 3이 된 수를 찾아봐야 되겠죠. 찾아보니까 3 제곱해서 16이 된 수가 4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9란 16도 제곱을 해야 되잖아요. 제곱해보니까 81, 제곱해보니까 256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교집합이 되는 건 1, 9, 16인 거 확실히 확인했고, 됐죠? 문제가 물어본 게 B의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이거 다 더하면은 36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13, 14도 쭉 풀 겁니다. 14까지만 합시다. 13번 보겠습니다. A1, A2, A3 이렇게 A는 A1부터 A6까지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적당히 같은 수가 다 더해진 게 B집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두가 4, 7, 9를 가지고 있고, A의 원소의 합이 32, A 합집합 B의 원소의 합이 6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풀이 패턴을 좀 알아두면 비슷한 문제 잘 풀 수 있으니까 고증이 꼭 다음 시간까지 사서 이런 문제들 스킬을 배운 다음에 문제 이것저것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A 세트 이렇게 구해 놓고, 그 다음에 B 세트 이렇게 구해 놓고, 근데 둘이 교집합이 4, 7, 9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32라고 했는데, 얘랑 다 더하면은 22란 말이에요. 아, 여기에 원소의 합이 12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 합집합 B의 원소의 합이 62대예요. 여기까지 합이 32니까 여기 합은 32 되겠지. 됐습니까? 이해됐죠? 여기가 20이니까 20 더하기 12가 32가 돼야 되니까. 됐죠? 따라서 SA를 생각을 하면은 얘는 32이고, 이 두 개를 이용해서 SB를 생각을 해보니까 SB는 20, 30 더한 거니까 50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D가 하나씩 지금 6개가 좀 더해진 거잖아요. 그치? 사실상 플러스 6D를 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얘가 18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18만큼 더해졌는데 그게 6D다. 그래서 D의 값이 3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게 A의 가장 작은 녀석과 가장 큰 녀석의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A라는 게 4, 7, 9를 가지고 있고, B라는 게 4, 7, 9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오케이? 근데 더해지는 수가 3이라고 했으니까 4에서 3 더해져서 7 된 거 맞고, 7에서 3 더해진 거 10, 9에서 3 더해진 거 12 이렇게 있을 것이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을 더해서 4 만들어진 거 있어야 되니까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을 더해서 7 만들어진 거 있어야 되는데 이게 4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괜찮고, 9도 있어야 되니까 6이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만 있나 해보려고 했더니 A의 원소 개수가 6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A의 합을 생각해 보니까 여기까지 27밖에 안 되죠. 오케이? 5가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5가 있었고 3이 더해져서 8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계산해보면 다 맞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된 거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것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과 9 둘이 더해서 10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A가 A, B, C, D 이렇게 되어 있고 B는 거기서 일정한 수를 더했는데, 나도 이거 한번 틀릴 뻔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를 보아하니까 얘 둘이가 서로서래요. 서로서. 이게 큰 힌트였다고 이었더라고요. 이거 안 보고 풀었어요, 저는. A랑 B랑 서로서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거 무시하고 풀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안 풀리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풀긴 했는데, 하여간에 그러면 A랑 B랑 있는데 아예 연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가 A, B, C, D 있고, 근데 여기서 일정하게 더해져서 얼마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그게 합집합을 해서 원소의 합을 구해보니까 20이라고 해요. 얘 원소의 합이 대충 A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 원소의 합은 K 더해진 거니까 A 플러스 4K가 되겠죠. 둘이 그러면은 더했을 때 20이라고 하는 거니까 2A 플러스 4K가 20이야. A 플러스 2K가 대충 10이구나 를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은 2K가 10 빼기 A가 되는 거니까 4K는 20 빼기 2A니까 얘를 그냥 20 빼기 A로 설정하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문제가 물어본 게 FA, A들의 합과 B들의 합이 정수의 제곱이 되기 위한 뭘 구했지? 뭐 K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잠깐만.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K가 메인 변수가 된 거니까 그러면은 A 대신에 10-2K를 달고 그 다음 B 대신에 10+2K를 담는 게 조금 더 편하겠습니다. 됐죠? 해서 FA를 생각하면은 10-2K가 될 것이고 FB를 생각하면은 10+2K가 되는데 얘를 곱하면은 100 빼기 4K의 제곱이 되겠죠. 얘가 어떤 수의 정수의 제곱이 되도록 하는 가장 큰 K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100보다 작은 녀석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1이나 64나 블라블라블라 될 수 있는데 사실 0의 제곱도 정수죠. 0의 제곱보다 더 작아질 수는 없죠. 그러면은 100 빼기 4K의 제곱이 0이 되기 위한 수를 찾아보니까 4K 제곱이 100이면 돼. K 제곱이 25면 돼. K 값이 뿔마 5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K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무시하고 플러스만 대답하면 되겠죠. 따라서 K 값이 5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비형식적인 거여서 스킬적인 부분보다는 문제를 많이 풀면서 그나마 익숙해짐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아마 일주일 다음번 수업에 아마 집합이 끝날 겁니다. 근데 여유롭게 빡세게 하면은 그 명제도 좀 더 손대보고 싶어요.